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박성재입니다. 약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못했습니다. 첫째, 불법 집단 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 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사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적, 사법적 조치 방안을 의사 여러분들께서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개혁 방안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적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방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이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확보하면서도 처벌이 두려워서 방어적, 소극적 진료에 그치지 않도록 합리적 의료사고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수가를 보장하는 등 의사들의 진료 여건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1998년 이후 약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 지금까지 19년째 동결된 상황입니다. 의사수 부족으로 필수 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의 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의료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의사협회 간 현안 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28번의 논의를 하였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필수 의료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 치료나 응급 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사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의사 여러분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의사 여러분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의 집단 행동과 관련된 사법 처리 방침과 피해자 발생 시 정부 지원 방안은 법무부 장관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박성재입니다. 저는 오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첫째, 불법 집단 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 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습니다.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료 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하여도 엄단하겠습니다.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 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집단 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간 긴밀한 수사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협력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불법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상의 법률 지원 외에 민사상의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여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 변호사 등 법률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 상담, 소송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의 일선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죄송한데 3개만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의사단체는 지금 상황을 파업도 아니고 집단 사직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직이고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수사당국 입장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다 듣고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그럼 다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전화를 끄거나 집에 안 들어가고 뭐 회피하는 그런 어떤 송달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면 수사가 지연되지 않겠냐는 좀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고발 일정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앞에 말씀 주신 의사 단체에서의 해석은 사실 법적인 해석과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 관련 의료법이라든지 또는 집단 행위에 대한 그 관련 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사기관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부에서 이제 핸드폰을 끄고 잠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송달을 무력화하겠다 하는 말씀들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또 저희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발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부로부터의 공식적인 고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제 아마 그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면 고발하기 위한 복지부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에서 이번 단체 행동을 주도하는 그 의전협과 또 그 전공의 협회 비대위 집행부와 또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오늘 접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에 기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연합뉴스 조다웅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불법 집단 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상위 단체인 의협으로 읽히는데 그럼 현재 의협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전공의 행동에 성금 모금하는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단순한 성금 모금이 아니라 단체 행동을 배후에서 지휘하는 행동으로 수사당국에서 보고 계신 건지 이게 맞다면 의협에 적용되는 죄명이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고요. 아직은 사실 그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방향도 수사 내용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질문하신 기자님 그 답변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맨 뒤에 기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박지영입니다. 그 의사 불법 집단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 대해서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사망이나 병증 악화에 대해서 의료인에 대한 민사 소송을 좀 직접 지원하시겠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부 산하에 법률 구조공단이 있고 또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법률 홈닥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도 범죄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일 경우에 각종 범죄 피해 구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민사소송을 절차를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 또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요건에 해당하면은 보다 간이하고 저렴한 또 비용으로 해서 소송을 수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도움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KTV 김민아 기자입니다. 그 집단 행동에 참여한 의사들 관련해서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뭐 교사죄, 업무방해죄 등등 가중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또 이제 현장 조기 복귀하는 의사들 처분 면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 면제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타 어떤 처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의료계 파업 전례도 있었고 또 관련 있는 분야의 파업 사례들을 보면은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이 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 단체가 공정한 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어떤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해쳐지면은 공정위의 고발, 물론 전속 고발이지만 공정위의 고발이 있으면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 세 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을 하고 있고요. 뒷부분 질문하신 처벌을 조기에 복귀하는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면허 취소나 정지는 복지부에서 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의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그 처벌의 감면이라는 것은 형사 입건된 다음에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명령에 따라서 조기에 복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앞에 기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예, 저 JTBC 연지환이라고 합니다. 그 브리핑문 보면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이런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는 뭐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체포영장을 좀 집행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오늘 의협 비대위에서는 무슨 출국 금지 명령과 다름없는 약간 이런 뭐 공문을 받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좀 어떤 강제 수사 검토하고 계신지 좀 우선 이제 인신과 관련된 강제 수사는 체포영장 그다음에 구속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요. 우선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저희가 출석 요구를 수회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안 한다든지 또는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 저희가 소재 수사 등을 거쳐서 그 대상자가 확실히 출석을 안 하겠다 이게 명확하면 이제 체포영장을 검찰과 협의해서 신청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분 기자분 말씀하십시오. 네, MBN 강세영 기자입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좀 예단하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만약 기소된 의사들이 개인적인 사직으로 그냥 나갔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 효력이 없다 이렇게 재판에서 주장을 한다면 검찰 쪽에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사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판 단계에서의 상황을 전제로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증거로 물적 증거를 수집을 해서 입증을 해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 과정을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서로 송달된 경우에는 그 주소지에 도착을 했고 수령을 누가 했는지 또는 그런 문서로 송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휴대전화 문자로 송부를 했을 때는 휴대전화에 수신이 되었는지를 통신수사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종료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속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된 연후에 기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시간 관계상 20분이 되어서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더 받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뉴스원 김기성입니다. 오늘 자료 보면은 주동자와 배후 세력 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밝혀주셨는데, 그러면 이 문구 자체는 저희가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주동자 배후 수사라는 표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질문하신 기자님들 말고요, 질문 안 하신 분들께 한번 기회를 드리고요. 만약에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기자분들 계실까요? 안 계시면 네, 여기 앞에 분 마지막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조다원입니다. 마지막이라서 두 가지만 윤희근 청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업무 개시 명령 내려진 게 6,100명인데 이분들 자료에 보면 조기 현장 복귀 시에 선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면 업무 복귀 시한을 대략적으로라도 언제까지로 잡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의 응급환자 이송이나 응급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과 관련된 112 신고 현황 좀 어느 정도 집계된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앞에 말씀 주신 부분이 다시 한번 제가 업무 복귀 네. 조기 현장 복귀 시에 선처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네, 그거는 지금 우리 대검 차장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듯이 이제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뭐 기소유예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선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복지부에서 고발 단계에서도 그 경중을 가려서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복귀가 됐다거나 이러면 아마 고발 단계에서 좀 선별을 할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신 게 네네 112 현황을 말씀 주셨는데 여기 제가 회의에 오기 전까지 신고된 112건은 이제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의료 현장에서의 진료 거부라든지 위송 거부라든지 또는 뭐 이로 인해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든지 뭐 이런 유형의 신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대로 그 사이버상에 그 자료를 뭐 삭제하라거나 뭐 이런 내용으로 선동하는 글이 있어서 그 게시자를 현재 추적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예. 짧게 하나만 더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뉴스원 김기성입니다. 앞서서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도에 있었던 원격의료 때 원격진료 관련해가지고 파업이 있었는데 두 차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발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행안부와 법무부에서도 공정위와 좀 협업하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정위에서 검찰의 전속 고발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공정거래법 위반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할 예정입니다.